2020년 4월 5일, 오늘 식목일이네요. 일요일이면서, 지금은 저녁 7시 23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좀 푹 쉬다가, 그림자가 길게 이제 늘어지는 오후 시간대에, 제 아지트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좀 정리하려고 나와가지고, 책에 좀 파묻혀서 지냈습니다. 지난주, 엊그저께까지의 그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제주 4.3에 대한 그 자료들을 꺼내놓고, 정리를 좀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짬날 때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문재양 씨가, 또 제주 4.3에 대해서, 역사 뒤집기, 그 역사 공정을 하는 또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화가 났죠. 되게 화가 났습니다. 먼저 하려고 했던 통일 의지였는데 그게 탄압받았다. 이 사람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세우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공권력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한 땅에서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문재양 정권, 이 3대만 민주 정권이고 나머지는 일제와 협력해서 또 미제로 이어지는, 그들 표현으로 하면은 파쇼 정당, 파쇼 정권, 반동 세력, 이렇게 규정하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일제가 무너지는 시작이 되었고, 그 항복한 일본군, 잔존하던 한반도에 잔존하던 일본군이 30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통틀어서 일본군이 마지막에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800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 수를 보유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복 이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반도에 30여만 명이 무장 해제하지 않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최근에 제가 아까 서두에 문재양 씨 발언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주도를 마지막 거점 기지화 삼아서, 그러니까 미국 일본 땅으로 치자면은 이제 전초 기지이자 또는 척후 기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삼아서 이제 마지막에 제주도가 이제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일본의 무장 해제를 한 미군이 떠났습니다. 이 땅을 떠났는데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가 일제에서 이어진 미제 파쇼 국가입니까? 제가 그 4.3에 대해서 하도 요즘 뭐 재작년에는 썰민석이라고 하는 그 요설을 푸는 그 소위 역사 강사라고 하는 자가 그런 장난질을 치기도 했는데요. 그런 자들은 그게 이제 자기의 돈벌이가 돼버렸습니다. 반일 감정, 우리 민족끼리 이러한 그 바탕을 둔 그 역사 서술가들은 이제 자기들의 돈벌이가 되었고 자기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역사는 냉전 시대에 쓰여졌던 그 수구적인 독재, 군사 독재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그런 역사다라고 이제 퇴물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 몇 명을 죽였다, 남노당이 이렇게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 뭐 이런 사건 보고하듯이 제가 주말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 분석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스티코프라고 하는 그 김일성을 사냥개 삼아서 북한에다가 소련의 위성 괴뢰국을 설계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삼성에서 지난 그 소련이 붕괴될 때 삼성에서 후원을 받은 중앙일보가 특별 취재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중앙일보라 하면은 지금의 홍석현 체제의 중앙일보가 아닙니다. 그 중앙일보가 가서 인터뷰를 따고 해서 받아서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귀중한 사료집인데요. 뭐 이런 책,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들이 제주 4.3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그런 책들, 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들, 돌아서면 1년 아니라 하루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들통날 거짓말들을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편찬을 해놓고 버젓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책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찍으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그 정리를 다 마치고,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현길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그 제주도 출생으로서 일제 치하의 끝물과 그 다음에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되었을 당시에 그 혼란한 시기, 그리고 건국, 산업화 다 겪고 바로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인데요. 그 부분에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아마 거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다가 가장 최근 책인 뿔 달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뿔 달린 아이들. 이 책은 처음에 제가 구입해서 받아봤을 때, 이 책은 최근 책입니다. 2018년 책인데요. 처음에 이 책을 받아서 그냥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담담하게 읽다가 오늘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제 나름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끝내고 난 뒤에 이 책을 다시 펴봤습니다. 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 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 영상을 예전부터 한 번씩 봐오신 분들은 가끔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울었다는 말을 제법 심심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끝물에서는 제가 한 10분 정도를 운 것 같습니다.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엉엉 소리를 내가지고 제가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게 참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좀 성숙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틀린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 4.3의 진실은 어떻다, 남로당이 시작한 것이다. 지금 보면 박헌영하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헌영,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에서 어떤 조그만 기획도 할 재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스티코프의 중간 다리를 거쳐서 하지만 스탈린이 저 동토의 북쪽에서 내려다보면서 다 지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한반도가 다 놀아났던 겁니다. 6.25 전쟁도 중국하고 미군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소련이 아닌 남의 땅에서 양쪽 나라의 힘을 빼기 위한 장난질도 끼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악인 지금 소련이 지금은 그 악인 중국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미세먼지, 황사먼지, 중국 바이러스, 수천 년 이 땅에서 물건과 여자들을 뺏어가고 아직까지도 여기를 노리고 있고, 호시탐탐 중국 어선들부터 해서
무엇 하나 옆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게 없는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 근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등신들은 이번 선거는 뭐 토착외구를 몰아내는 한일전이다, 그런 병신 같은 국민들을 보면서 시진핑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어릴 때,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식민지라고 단정하는 것도 굉장히 건방진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은. 또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려났으니까, 미국에 의해서 풀려났으니까 식민지였다, 일제강점기였다, 요렇게 딱 표현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건보료 시스템처럼 있는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걸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제도인 우리나라 건보료 시스템처럼 그렇게 일제를 물려내게 된 원인도 미국 덕분인데도, 물론 미국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다 미국은 미국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성장시키는데 공을 세우는 건 미국이었죠. 그리고 그 미국을 끝까지 붙잡아서 여기에다가 앉혀놓고 이 땅과 함께 동맹을 맺게 한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국민들은 그 내력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토착외구라는 그 애들 말장난, 또 반일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일본 맥주 먹지 말자, 유니클로 가지 말자, 이따오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으니, 어쨌든 이 주인공이 일제시대 때는 이 조선인들은요 일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겠지만 일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 지역, 중국, 동남아 지역 이렇게 승전하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으로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은 환영해주고 살아 돌아오라고 기뻐해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 보고 넌 친일 부역했던 자야 하면서 세상 바뀌니까 다시 손가락질 하게 되는 이 우둔한 혼탁한 역사관을 갖고 있죠. 지금 보세요. 또 줄서기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줄서기 잘못한 거거든요. 힘없으면 줄서기라도 잘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친중 노선에 줄서기 하는데 뭣도 모르고 거기에 우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지금 조선이 망할 때 왕이 고종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망하게 끌고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책에서는 일제시대 때는 아이들이 병정놀이를 하는데 일본군과 미군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전쟁놀이를 합니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제주도에 공비를 토벌하러 왔는 토벌대와 그 다음에 산간지역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공비들과의 그 스토리로서 너희들은 공비팀이야, 우리는 토벌팀이야, 이렇게 해서 전쟁놀이를 하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공비의 토벌대가 공비가 아니라 토벌대가 되어가지고, 토벌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공비가 되어가지고 마을로 내려와서 밤에 이 주인공의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숨어있는 지푸를 올렸다가 어머니도 놀라고 그 선생님도 놀라면서 다시 덮어주고, 야, 이 집은 불태우지 마, 소만 몇 마리 끌고 가. 그러니까 이 공비들이 빨치산이죠. 왜 이 집은 불 안 태웁니까 하니까, 이 집은 그동안 우리가 신세도 많이 졌고 남겨놓으면 앞으로도 신세를 더 질 수 있잖아 하고 설득해서 불태우지 않고 그 지풀 속에 숨어있는 가족들도 못 본 척하고 가는 그 장면들, 그 역사의 혼탁함, 뒤엉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슬프게 읽었습니다. 오늘따라 읽었고, 이런 어떤 뭐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거는 다음에 제가 더 좀 차분해지면 담담하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대는 다 아픔의 시대였어, 적군과 아군이 없어,
피의자와 피해자가 없어. 다 추모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화를 모욕하는 거죠. 그 기획을 한 박원순, 그리고 남로당 이야기는 쏙 빼놓고 감성만 건드리는 그런 강사, 대표적으로 설민석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공산 폭동으로 남한의 최초의 선거,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선거를 저지하고 공산화를 꾀하려 했던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먼저 시도했던 통일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그 문재양. 오히려 제가 오늘 이 그런 역사의 어떤 혼탁함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보면서 슬펐던 그 감정조차 그들에 대한 분노로 더 증폭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의 말, 서두의 작가의 말 잠깐만 읽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2018년에 쓰여졌는 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2018년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는 올해를 4.3 정명, 명칭을 바르게 쓴다, 이런 뜻입니다. 해로 정하여 7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여 우리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로 세우자는 정치운동을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후원을 받고 신나게 벌이고 있다. 이제 제주 4.3 사건은 아마 제주 4.3 봉기로, 더 나아가서는 제주 4.3 저항으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다. 본질이 있는데 그런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머릿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노선을 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혼탁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산폭도들의 그 공산화 폭동 시도를 옹호할 수는 없죠. 분명히 범인과 피해자를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함께 추모해 주는 것이 진정한 4.3 사건의 본질이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진상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분들은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병자호란 때에도 뭐 삼별초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좀 부풀려진 이야기도 있죠. 뭐 하도 영웅이 없는, 승전의 역사가 없는 조선의 역사 또는 뭐 그 앞전의 역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부풀린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아픔이 있는 제주도, 또 일제시대 때 마지막까지 격전지로서 쓰였던 제주도, 그리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제주 그 해군 기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제주 도민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부대원들이 5분 대기조를 출동하면은 왜 우리 마을에 총 들고 나타났냐 하면서 계란 던지고 하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한다고 구상권을 철회해 준다고 하는 그 문재양 씨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었죠.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역사적인 아픔을 많이 겪었는 분들입니다. 이 한반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줄타기 잘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서 겪은 아픔들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제발 이 좌익들에게 선동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까지 제가 한 3일 정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제주 4.3 사건을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 정도의 감상으로 남기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